애들아, 억울하고 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해도 칼을 자기 마음속에 품거나 그 칼을 밖으로 들고 밖에서 휘두르면 안 돼. 억울하고 분하면 차라리 이렇게 손에다가 양말을 끼고 유리창을 닦아봐. 유리창을 계속 닦다 보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억울한 부당함이 해소가 된다? 한번 해봐. 땀이 뻘뻘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나는 너무 억울해, 이 세상은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해 라고 그 말을 계속하면서 유리창을 닦잖아. 땀이 흐르면서 그 억울하고 불편하고 부당함이 좀 해소가 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칼을 든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 마음은 몸으로 움직여서 해결을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몸으로 움직여서 바꾸는 거야. 나의 유리창을, 자기 집 유리창을 계속 이렇게 양말을 끼고 닦아봐. 생각보다 잘 닦이고, 그래도 억울하고 분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억울한 마음에 미칠 것 같으면 남의 집 유리창도 닦고 남의 집 차도 닦고 모든 거를 계속 닦아봐.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자기 마음이 분노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더 사그라든다. 꼭 한번 해봐. 마음은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은 몸을 움직여서 바꾼다는 거. 애들아, 세상이 엄청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 그런다고 마음속에 칼을 품거나 그 칼을 밖으로 나가서 휘두르고 그러지 마라.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고 세상은 금이 짝짝 가 있다니까.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면 높은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명예를 출세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장관을 했던 그런 분들, 우리가 보기에 뭐 최고의 자리와 명예를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분들이 세상은 편한 곳이라고 정의로운 곳이라고 말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이 더 억울하고 분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더라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영장이 짜장면이냐 말을 할 만큼 세상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곳이라니까. 김용익의 꽃신이라는 이야기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엄청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백정 있잖아. 소잡고 돼지 잡고 했던 종육점집의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나 억울해서 처녀가 얘를 뵌 것처럼 억울하고 분해서 방에만 가만히 박혀 있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처녀가 얘를 뵌 것만큼 억울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어쨌든 마음속에 칼을 품거나 그 칼을 밖으로 나가서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마. 특히 칼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휘두르고 그러면 누가 맞느냐면 선에서, 악보다 선에서 빨리 도망을 못 간 사람이 그 칼을 맞게 되잖아. 그렇게나 막 휘두르는 칼이 맞아야 될 사람이 맞는다든지 걸음걸이가 겁나 빠른 악한 사람이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너무 선에서 걸음걸이도 느리고 생각도 느린 사람이 그 칼을 맞는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칼날을 가슴속에 품거나 그 칼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휘두르고 그러지 마라. 차라리 유리창을 한번 닦아봐. 양말 못 쓰고 늘어진 거 있잖아. 그 양말을 끼고 유리창을 계속 이렇게 유리창을 닦다 보면은 처음에는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이 좀 더 기분 나쁘고 그렇다. 그런데 계속해서 열심히 유리창을 닦아 보면 유리창이 생각보다 잘 닦여.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억울하고 분한 것은 못 닦아.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밖에서 억울하고 분한 것은 우리가 닦을 수 없잖아. 14층, 24층 이 높은 곳에서 밖에 유리창을 닦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 닦으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사실상 밖에 낀 먼지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 어젯밤에 폭우가 쏟아졌던 그 폭우에 그 더러운 먼지들은 다 날아갔어. 어차피 안에서 닦을 수 있는 것만 닦으면 되거든. 묘하게도 안에서 장갑을 끼고 양말을 끼고 유리창을 이렇게 닦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의 기분이 닦인다. 자기의 마음이, 억울함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닦아내는 기분이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닦다 보면은 땀이 뻘뻘 날 거야.
그런데도 계속 유리창을 닦다 보면 온몸에 땀이 나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이 좀 더 사라진다. 김용희의 꽃신에 보면은 갓바치 있잖아. 꽃신을 가죽으로 만드는 갓바치가 백정이 소잡고 돼지 잡아서 파는 종육종 아들을 무시해. 저런 놈한테 내 딸을 줄 것 같아? 저런 백정이 같은 놈한테 내 딸을 줄 것 같아? 이 뒷담을 백정이인 남자 총각이 듣는 거야. 그때에 이 남자가 화가 나서 억울하고 분해서 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총각의 엄마가 싸다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백정이들은 남을 손톱으로도 긁을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데, 난 여기에서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그래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해서 손톱으로도 사람에게 흉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마음속에 칼날을 품었던 사람이나 그 칼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휘두르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칼을 내려라. 나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9살 때 집에서 가출도 해보고, 일단 불공평함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그런데 최근 가장 억울했던 거 뭐냐면, 내가 어떤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넣었는데 1차에 그 넣은 곳이 모두 다 합격을 한 거야. 그런데 한 군데에서 면접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면접을 6사람을 집단 면접을 보더라고. 내가 2번이었다. 그런데 이 면접 조건 중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면, 한 문항당 3분 이내에 답변을 준비하시오 라고 했는데, 내 앞에 1번은 10분 스피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심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다음 순서부터는 시간을 줄여서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말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문항에는 첫 질문이라서 저 1번이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저렇게 저지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내 앞에 있는 1번이 10분이 넘어가도록 혼자서 스피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이 면접에 제일 대빵이 뭐라고 하느냐면, 대빵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음 순서에서부터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면접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2분 50초 정도가 하도록 딱딱딱딱 모든 문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 거기에 면접을 1박 2일 보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면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문항이 어떤 것이 나올 거라는 것도 대충 다 알잖아. 그래서 2분 50초 정도의 스피치를 준비해 갔는데, 1번은 10분 이상의 발언권을 주고, 내가 말을 지으게 되면은 말을 짧게 줄이라 라고 그렇게 면접관이 말하면 나는 얼마나 쫄겠어. 내가 쫄 사람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면접 시즌이 있어. 여기에 내가 하는 일에 면접 시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1차 면접에 모두 다 합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져도 별로 답답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그 3분 이내의 시간을 지켜서 말할 수가 있었거든. 1번은 10분 이상의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왜 1번에게는 계속 발언권을 10분 이상 하도록 주고, 그 사람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뒤에서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서 하세요. 이것은 불공평하잖아. 당연히 나는 그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도서관의 면접을 내가 계속해서 보는 거지, 시즌마다. 왜냐면 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그런데 매번 집단 면접으로 매번 그 짓을 하고 있었고, 매번 그 1번이 합격을 했는데, 그 1번은 그 도서관에 계속해서 강연을 해온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의제기나 문제 제기 억울하다고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공개 모집을 해서 공개 면접을 해라는 그 명분을 세워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데에, 면접을 하는 데에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을 1번으로 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3분을 초과해서 10분 스피치를 하도록 해주고, 면접의 규정을 어겨서 10분 스피치 할 기회를 주고, 3분을 딱 준비한 사람은 계속 앞에서 저지를 함으로써 2번이 계속 유축되어서 자기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에 이력서를 시즌 때마다 3번을 넣었다. 내가 3번 다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별말은 하지 않고 3번째 떨어졌을 때 내가 전화로 이야기를 물어봤지. 몇 번이 합격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합격한 것은 전부 납득할 수가 있지만 1번이 합격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3분이라는 규정시간을 초과해서 말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는 10분을 말하도록 시간을 줬고 그 이외의 사람들, 특히 2번인 내 앞에서 자꾸만 규칙과 규정을 강조한 바람에 면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 수 있겠느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다른 면접처럼, 다른 공개 면접처럼 1대1 면접을 해야지. 그렇게 집단으로 6명씩 면접을 하는 것도 다른 대학은 다르고 한 사람에게 기회를 계속 많이 주는 것도 다른 도서관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말만 했거든. 왜 딱 그 말만 했느냐면 내가 어차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고 내가 이의제기를 하고 내가 발악을 하고 내가 오기를 부렸을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칼날을 품었을 때에 신이 개입해 주지 않아. 그런데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내버려 둬버리면 신이 개입한다니까. 반드시 신이 개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억울함을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칼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 없기.